OBS 뉴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기획 코너 한 뼘 더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전통시장과 청년상인의 화학적 결합을 모색했던 인천 지역 청년몰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강화 중앙시장과 중구 신포시장의 실태, 윤총 기자가 한 뼘 더 들어가 봤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청년몰 사업. 인천 강화중앙시장에 자리한 청년몰 개벽 2333을 방문했습니다. 영업이 시작한 시간은 11시인데요. 아직도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2017년 3월 20개 청년 점포가 문을 연 곳인데 3년이 지난 지금 상인도 손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상 영업 중인 점포는 단 한 곳. 우편함에는 납부 기간을 지난 고지서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하나둘 떠난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길다 보니까 이제 다들 영업이 좀 제한되고 또 오시는 손님이 많이 적었죠. 그러니까 가게 문을 올 여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실정인 거죠. 주민들도 이곳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특성 있는 그런 메뉴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왔다가 이제 약간 별로다?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인천시 중구 신포시장 청년몰. 사계절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마을을 본뜬 일명 눈꽃마을입니다. 잘 꾸며진 상가와 푸드트럭이 즐비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청년 상인과 관광객으로 가득 찼던 눈꽃마을은 보시는 것과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성공한 청년몰로 꼽혔지만 코로나19 한파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지자체도 고민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또 코로나도 겹치면서 저희가 수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청년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6개월이 넘게 10개 점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역 청년몰 2곳, 41개 점포 중 현재 입점한 곳은 15곳. 정상 영업장은 고작 5곳입니다. 명맥 유지조차 어려워 보이는 인천 지역 전통시장 청년몰.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는 청년몰 문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생존해법이 없는 걸까요? 김대희 기자가 찾아보았습니다. 청년몰이 청년몰락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소시지를 굽고 소스와 채소를 빵에 버무리자 맛내가 솔솔 풍깁니다. 한 끼 충분한 핫도그 세트가 1,000원짜리 서너 장이면 너끈한 가격. 50만 원에 산 중고 조리기구와 월 임대료 20만 원인 푸드트럭에 동갑내기 둘은 꿈을 걸었습니다. 둘이 마음도 맞고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확 줄어든 손님. 자치단체 홍보와 문화공연 지원도 뚝 끊겨 하루 매출은 재료값을 빼면 5만 원 안팎입니다. 홍보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청년 눈꽃마을에 입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강화 중앙시장 초입에 보일 듯 말 듯 매달린 안내판. 비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청년몰 개벽 2333. 재래시장 상점과 메뉴도 겹치고 특성화가 안 돼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한데 몰아놓는 것보다는 이제 좀 구시가지나 이런 데 지금 문 닫은 임대 나온 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걸으면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함께 시작된 청년몰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현판이 바래기도 전에 이미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인천 등 전국 청년몰 점포 595곳 가운데 폐업한 점포는 242곳. 3곳 중 2곳 가까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해법은 없을까? 옛 수협 건물을 바꾼 속초의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과 청년몰은 20곳 중 문 닫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뿐 아니라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과 지속적인 맛 모니터링이 뒷받침됐다는 평가입니다. 뭐 한 군데가 성공하는 게 사실 큰 목표는 아니고 저는 다 같이 좀 낙오하는 사람 없이 잘 돼서. 진주 중앙시장 청년몰 역시 2030 세대를 겨냥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승부를 걸어 10개 중 8개 점포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주시도 최근 청년몰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창업을 도왔습니다. 먹거리 위주 청년몰을 과감히 벗어나 문화예술 체험과 전시, 각종 행사를 함께 열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위기의 청년몰,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직접 청년몰을 취재한 유은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은총 기자, 벼랑 끝에 몰린 청년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기존의 청년몰을 좀 돌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몰 성적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전국 청년몰 점포 595곳 가운데 현재 폐업한 점포는 242곳이나 돼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지난 9월 청년몰과 점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몰은 그동안 35곳이 개설됐는데 올해 경기도 안산 등 4곳의 청년몰을 추가로 열고 점포 72개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50개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청년몰 관련 사업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나요? 관련 연간 예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시작된 청년몰은 올해까지 정부 예산 5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1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다행히 내년 예산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각오입니다. 상인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국감에서도 청년몰 문제는 단골 손님인데 이번에는 좀 해법이 나왔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송갑석 의원 등이 국감장에서 청년몰의 높은 폐업률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점포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개선과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중기부에 주문했습니다. 중기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또 청년몰 위치를 재배치해서 경쟁력과 함께 점포의 수명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는 지자체와 그리고 청년 상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결국 정부와 지자체, 청년 상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